실수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수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한다 라는 게 바로 실수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주냐,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쌤이 여기 기준이 되는 벡터를 하나 나타냈습니다. 이게 A 벡터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자, 요렇게 가는 벡터가 있어. 쌤이 지금 이 A 벡터랑 방향은 같게 그렸고요. 평행하게 이제 그렸어. 근데 크기를 요 벡터의 2배로 나타냈습니다. 이때 이걸 갖다가 이제 요 벡터를 통해서 표현을 하자면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냥 2배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방향 같으니까. 이 A100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벡터예요. 됐니? 그 다음에 방향은 같지 않은데 평행한 상황의 벡터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요런 벡터. 얘는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겠죠. 그쵸? 방향이 정반대가 됐을 때는 아까 우리 역벡터 봤지 않습니까? 앞에 부호가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었었지. 그치? 그래서 요 벡터는 이 A 벡터의 마이너스 2배를 해준 벡터다 라고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면 돼. 그 다음에는 뭐 한 요 정도 볼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요 정도까지. 딱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가 반이 돼버린 요 벡터. 얘는 앞에 뭐 붙여주면 되겠니? 마이너스 2분의 1 A배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낸 것들이 다 이 한 벡터의 실수배를 한 벡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됐니? 자, 근데 실수배를 했을 때 보면 지금 특징이 하나 나와지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선만 놓고 본다면 다 무엇하다 라고 볼 수 있냐면 평행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두 벡터의 평행 조건을 한번 또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실수배까지만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실수배에 대한 연산 법칙 그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실수배에 대한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결합 법칙은 K, L, A100 여기에서 요 놈만 벡터를 의미하고 얘네들은 각각 실수배된 벡터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얘를 계산을 할 때 요 실수배된 것끼리 서로 곱해서 계산을 하고 A 벡터에 또 실수배를 해도 된다 라는 게 그냥 결합 법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원래 그냥 수에 적용되는 그런 법칙들 있죠? 그게 이 벡터에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분배 법칙은 K 플러스 L 그 다음에 A 벡터 이렇게 있을 때 이 실수들이 각각 A 벡터 이렇게 분배돼서 KA100 플러스 L A100으로도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것. 반대로 이제 묶어줄 수도 있겠죠. 동량 계산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이어서 벡터의 평행 보도록 할게요. 요거 내용 좀 중요합니다. 어렵진 않은데 중요해.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그림에서 봤지만 이런 경우들이 다 평행하다라고 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딱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만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완전히 같거나 그러니까 길이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길이는 상관이 없고 방향이 완전히 같거나 정반대일 경우에 이 벡터들이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이 벡터가 평행할 때 기호로 이렇게 적을 거예요.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면 우리 그 평행 표시 알고 있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하다라고 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두 벡터가 평행할 때 항상 어떤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무엇이 성립이 되냐면 실수배가 성립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실수배가 성립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요런 놈들 다 무엇하니? 평행하지, 그치?
A 벡터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다 평행하잖아? 그죠? 그때 여기 있는 벡터가 A백 앞에 어떤 실수가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되고 얘도 A백 앞에 실수가 곱해진 형태로 표기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곱해진 형태로 표기가 돼요. 해서 만약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의 형태로 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이거 쓸 거예요. 평행하면은 어떤 관계에 있다?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것. 됐죠? 다시 한번 평행하면은 무슨 배 관계에 있다? 실수배 관계에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가급적 이거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9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벡터의 평행 조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예를 적용을 좀 시켜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요 P백, Q백, R백이라는 애들이 스몰 A백과 스몰 B백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벡터가 평행함을 보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얘랑 얘가 평행한 걸 보이라고 얘기를 했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체크한 부분 있죠? 평행하다면 무슨 배 관계에 있다? 실수배 관계에 있다. 이것을 보여보면 되는 거야. 자, 각각에 해당되는 벡터를 요걸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P백 마이너스 Q백을 계산을 해볼까? 뭐 요 정도야 여러분 하니까 그냥 바로 뺄셈해서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에서 여기로 빼봐봐. 어떻게 나오니? A백 플러스 B백 이렇게 결과가 나와지죠. 두 번째로 Q백이랑 R백을 더 해볼 거야. Q백 플러스 R백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4A백 플러스 4B백으로 표현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벡터를 A백과 B백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위에 있는 벡터를 몇 배 해주면 밑에 있는 벡터로 표현이 돼요. 4배 해주면 표현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보여진 거고 따라서 이 두 벡터는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다?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내용은 두 벡터가 같을 조건입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에 쓰이게 되는 기본적인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라는 기본 조건이 들어가야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런 힌트들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성립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지금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서로 역벡터콜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평행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기본이 되는 이런 벡터가 있을 때 뭐 다른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 두 개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더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물, 요 놈을 0벡터로 만들 수가 있겠니? 결코 없겠죠. 만약에 평행하다면 만들 수 있잖아. 요런 벡터랑 요런 벡터의 합이면 결국에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벡터로 만들어지겠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성립이 되려면 요런 결과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둘 다 0벡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둘 다 0벡터가 되려면 앞에 계산되는 실수배 되는 값 있죠. m도 0이고 n도 0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A 벡터, B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면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 A 벡터의 개수끼리 같아야 될 거고 m과 m'이 같고 이어서 n과 m'이 또 같아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좀 예를 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무리수가 같을 조건 그 다음에 복소수가 같을 조건 하던 것처럼 동일하게 개념을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개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그냥 유형 하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림에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점 세 개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어. 이때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족을 하면 되는가? 사실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도 여러분 풀어봤을걸요? 그 기울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A랑 B를 잡아서 구한 기울기나 뭐 A랑 C를 잡아서 구한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봤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벡터에다 적용을 시켜볼 거야. 어떻게 시켜볼 거냐? A점과 B점이 있다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다른 두 점을 잡아서 벡터를 또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A에서 C로 가는 벡터 해도 되고 B에서 C로 가는 벡터 해도 되고. 자, 이때 이 벡터를 두 개를 잡았을 때 이 두 벡터가 무슨 상황이야, 지금? 두 개가 뭐 하는 상황이야? 평행한 상황이야, 평행. 평행한 거 맞죠? 받아들여지지? 그럼 평행할 때 우리가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거.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거.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여기에서 두 점씩 잡아서 만든 벡터가 서로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고, 평행하기 때문에 무슨 배 관계에 있다?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벡터를 뭐 A, C 벡터의 K배한 걸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등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O점 말고 A점, B점, C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여보라는 겁니다. 한번 보여볼게요.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은데 여기 있는 거 그냥 좀 살려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A, B, C가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한 점 O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뭐 O를 이 정도에 보자. 자, 이렇게 잡았을 때 O에서 A로 가는 벡터가 스몰 A백, O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스몰 B백, O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요렇게 조금 표현이 되는 상황이네. 이때 여기 있는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두 점씩 잡아서 만든 벡터가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것만 보이면 끝나는 거야. 해서 벡터 두 개를 한번 잡아볼게요. 문자 뭐가 좋으니? 내가 할게요. 자, AB 벡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뺄셈 배웠잖아. 쌤이 아까 중요하게 반대로 거꾸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AB 벡터를 시점 O로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봐봐. 무슨 벡터에서 무슨 벡터 뺀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O, B 벡터 빼기 O, A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였지니? 아까 뺄셈에서 나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OB 벡터가 스몰 B백, OA 벡터가 스몰 A백이니까 B백 마이너스 A백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너네 땡기는 대로 한번 잡아보자. 뭐 할까? 두 점. AC? AC 가볼게요. AC. 요것도 역시 O를 C점으로 해가지고 뺄셈을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O, C.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야.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OA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걸로 빼는 거지. 자, 요거에서 이걸 한번 빼봐봐. 얼마 남니? 4 얼마야? A 마이너스 4B 이렇게 남겠죠. 자, 지금 일직선 상에 있는 점 두 개씩 골라 잡아서 벡터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지금 실수배 돼? 안 돼? 되는 거 맞잖아.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수배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세 점은 일직선 상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여기까지. 자, 뒤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연습했던 것도 다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기본이 되는 A 벡터, B 벡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요 두 놈을 통해서 이런 벡터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시오 라고 했고요. B에서 O로 가는 벡터를 한번 표기를 해볼까? 자,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B에서 O로 간다? 이거 어떻게 이용할 거야? 요 정육각형에서 돌아 가면 돼요. 이제는 정석적으로 안 할 거 그냥 그림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B에서 O로 갈 때 이렇게 가도 되지? 그럼 이렇게 가는 벡터가 뭐로 표현이 돼?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이 되고, 요 내려가는 이 벡터는 뭐랑 평행합니까? B 벡터랑 평행하니까 그냥 B 벡터로 표현을 해도 상관없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출발을 어디에서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연결만 잘 시켜주면 돼. A에서 1로 가봅시다. A에서 이쪽으로 갈 거야. 어떻게 가볼까? 자, 뭐 여기 왔다가 여기 오면 되겠죠? A에서 O로 오는 벡터를 B백으로 볼 수 있잖아? 그리고 O에서 E로 가는 벡터를 조금 전에 구한 누구 벡터랑 똑같게 보면 될까? BO 벡터랑 똑같게 보면 되겠죠. 이해되겠니?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A에서 O로 갔다가 O에서 E로 가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A에서 O로 가는 벡터는 무슨 벡터로 보면 돼? B 벡터로 보면 되고, 자, O에서 E로 가는 거, O에서 E로 가는 게 B에서 O로 가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백 플러스 B백 이렇게 표기를 한 다음에 요거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C에서 E로 가보자. 여기 왔다가 여기 오면 되겠네. 한번 거쳐 쓸게요. C에서 O로 갔다가 O에서 E로 가면 돼. C에서 O로 가는 건 마이너스 A백으로 표현이 되겠죠? 마이너스 A백 플러스 OE 벡터는 좀 전에 또 했잖아. BO 벡터랑 똑같다고. 자,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A백 플러스 B백 요렇게 표기하면 되겠다. 마지막 E에서 B로 가자. 이건 뭐 E에서 B로 가는 건 BO 벡터의 몇 배라고 보면 될까? 마이너스 2배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 BO 벡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아까 전에 1번에서 구해냈던 거 계속 써먹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배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배 해주면 2A100 마이너스 2B10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보고 5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아, 얘는 더 재미없는데. 다 재미없나요? 자, 이건 뭐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벡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어떤 기본적인 계산, 연산 법칙들이 이제 다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용해서 그냥 이항하고 계산을 쭉 이어가주면 돼. 1번 문제에서는요, X벡터를 A백, B백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벡터만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넘길 거야. 이렇게 쭉 열거를 다 해줍시다. 2A100, 2X100, 6B100, 3A100은 X백. X벡터 하나만 남겨야 되니까 자, X벡터를 좌변으로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실수백 계산하면 X벡터 하나만 남겠죠. 두 개 계산한 거 5A100 넘기면 마이너스 5A100, 마이너스 6B100 넘기면 플러스 6B100. 이게 끝이에요. 재미없으니까 바로 2번. X백과 Y백의 합을 이렇게 이제 A백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두 벡터 X백, Y백을 A로 나타내시오. 그냥 연립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건 없고요. 자, X 개수 맞춰서 써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3배, 밑에 2배 할 거야.
6x 벡터, 그 다음에 9y 벡터, 15a 벡터. 밑에는 2배 할 거예요. 6x 100 플러스 8y 100 플러스 12는 12a 100. 2개 빼준다면 y 벡터가 얼마로 표현돼? 3a 벡터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y 벡터에다가 3a 벡터 집어넣으면 요거 정리해보자. 6x 벡터 플러스 27a 벡터가 15a 벡터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a 벡터, 정리하면 x 벡터는 마이너스 2a 100 이렇게 나와집니다. 에이, 빨리 넘어가자 얘는. 자, 뒤로 갈게요. 자, 6번 문제 풀어봅시다. 위에 있는 전제 조건은 일단 안 적었습니다. 문제에서 스몰 a100이랑 스몰 b100이 서로 평행하지 않다라는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봤었던 두 벡터가 같을 조건, 요걸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뭐야 이거 너무 쉽네요. 일단 좌변이 또 깔끔하게 벌써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럼 진짜 딴 거 할 필요 없이, 아니 문제 쓰는데 더 오래 걸리네. 자, 얘가 여기 있는 A 벡터의 개수랑 똑같아야 되겠죠? 얼마가 돼야 될까? 얘가 얼마? 1. 얘는 얼마랑 같아야 되겠니? 2랑 같아야 되겠죠? 됐지? A100, B100이 평행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넘어가도 될까요? 안 풀고 넘어갑시다. 이거 연립하시면 됩니다. 7번 풀어볼게요. 이거 아까 전에 연습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거라서 또 쉽게 해볼 수 있어. 이 P100, Q100, R100 이렇게 세 개가 A 벡터, B 벡터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두 벡터가 평행하도록 하는 이 K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평행할 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도 계속 써먹기 때문이야. 계속 쓸 거예요. 계속. 평행하면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될까? 실수배 관계.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렇게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계산 가능하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 Q100에서 R100으로 뺄 거야. 자, 여기에서 이걸로 뺄 거야. 그러면 1-K A100 요거 바로 계산했습니다. 정리했고요. 여기서 요거로 뺄 거야. 3 B100. 얘는 뭐 여기서 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P100 플러스 Q100. 얘랑 얘를 더하는 거죠. 3A100 마이너스 얼마? B100. 이렇게 표현이 돼. 이때 문제에서 이거 두 개가 평행하게 원하고 있거든. 그럼 실수배 관계가 돼야 되거든. 지금 A 벡터의 개수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B 벡터의 개수를 확인하면 될 거야. 마이너스 1이 플러스 3이 되기 위해서 몇 배 했다라고 보면 될까? 마이너스 3배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평행해야 되니까. 그쵸? 그럼 결국에 A 벡터 앞에 있는 이 개수도 3을 마이너스 3배 한 거랑 똑같게 나와야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 3배 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겠고, 그게 바로 1-K가 돼야 되니까 K 값은 얼마입니까? 10. 요렇게 구해낼 수 있겠지. 별거 아니야. 넘어가자. 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BC라는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M값을 구해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세 점이 ABC가 놓여 있다면 벡터 두 개 골라 잡았을 때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평행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면 될까? 실수배. 계속 실수배 막 할 거야. 그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요번에 점도 쌤이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점을 잡을 때 미지수 있는 걸 좀 덜 잡는 게 편하겠지.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AB 벡터부터 잡아보자. AB 벡터 잡으려면 요거 두 개 통해서 차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차로 표현을 해보자. 시점을 O로 잡는다면 OB 벡터 빼기 뭡니까? OA 벡터로 표기가 되겠지? 계속 쓰니까 알아야 돼, 뺄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걸로 빼자. 뺄셈이니까 그냥 바로 적습니다. 빼주면 마이너스 A100, 빼주면 마이너스 2B100.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 이어서 AC 잡을까? BC 잡을까? 뭐 조금 더 쉬운 건 B야, B. BC 벡터 잡자. BC 벡터는 OB 벡터가 아니죠. OC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로 뺄 거야. 빼주면 어떻게 돼? 3A100 빼주면 M 플러스 1B100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요. 이때 여러분들 AB100이랑 BC100 얘네 두 개는 서로 평행하고요. 두 개가 실수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이야 집중. 실수배 관계에 있으니까 요 A 벡터의 개수를 보면 몇 배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몇 배가 됐죠? 마이너스 3배가 된 거지. 그럼 B 벡터의 개수를 보고 이제 문제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배 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6. 이게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개수 m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겠지. m 값은 5가 나와지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제 RPM 숙제할 때는 조금 이제 색다른 개념이 살짝씩 섞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일단 문제 풀어오면은 쌤이 다 다뤄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정리해서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